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시정 4기 첫 추경 예산안에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추진될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연구 용역이 되는데요. 그 사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번만은 다른 결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모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선 경제적 편익 일명 BC가 0.59에 그쳤고 3년 뒤 세종시가 수행한 용역에선 BC가 0.86이 나왔습니다. 보통 BC는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두 조사 모두 1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에서 수치가 크게 올라 1에 근접했고 또다시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조사할 경우 1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4기 첫 추경 예산에 관련 연구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고 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국가사업이 확정이 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확실히 증가를 했을 거라고 보고 17년이나 20년보다는 더 높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관건은 역시 인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설득에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토부는 낮은 경제성과 인근 지자체의 반대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빠르게 추진하기보단 2030년 전으로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C 분석의 문제도 있고 지역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고 여건이 KTX 신설하는 데 점점 호전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때 KTX 역사 신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편 이번에 추진될 연구 용역의 과업 내용 중엔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조치원역 KTX 열차 정차와 관련된 경제성 도출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내년 8월보다도 이른 2, 3월쯤 먼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1,42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시정 4기 첫 추경 예산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민전 10% 캐시백 지원액 46억 원이 반영됐으며 소상공인 2차 보전금 4억 원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4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의 운행 방식이 다음 달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호출하는 바로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이용하기 이틀 전에 사전 예약하는 현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해온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종시는 바로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차량 호출이 가능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문제점을 보완해 1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로 철거된 천안 시민회종이 철거한 지 5년이 넘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회종 재설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13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천안 시민회종. 3.1절과 광복절, 시민의 날, 새해 맞이 등 매년 4차례 타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동남구청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종각은 구청사와 함께 철거됐고 종은 제작업체인 진천성종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보관료는 연간 420만 원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시민회종 재설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시청 인근과 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등이 설치 장소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지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 시민회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철거된 후 6년째 매년 420여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측면이나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종을 다시 시민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시민회종 재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소독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검사가 중지됩니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산 충무병원과 현대병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신규 직원 2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9명, 공무직 5명, 업무직 2명, 기간제 7명 등이며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 요건과 전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제과협회 천안시 지부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열리는 빵빵데이 천안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빵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빵지순례단은 행사 기간 제과업소를 방문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늘린 총 100팀, 300여 명을 모집합니다. 4명 이하로 구성된 팀이라면 빵의 도시 천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677대의 피해를 입힌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 34살 B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밸브를 모두 잠그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잠그지 않아 화재를 일으켰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 9분쯤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차 작업을 위해 들렀다가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합 매점이 세종에 처음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으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매점.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와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삽니다. 일반 편의점처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여기에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식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학교 협동조합. 세종 지역 첫 학교 협동조합 매점, 일명 해밀 쿤마켓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잠깐 이제 와서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을 더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매점 운영을 제안한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공실로 남아있던 교내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던 중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매점 운영을 결정했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학교 협동조합까지 설립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저 안에서 같이 다른 엄마들 만나고 소통하고 전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은 단순 매점의 기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매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는 체험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아요. 조합은 앞으로 매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지원금을 교내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경제 캠프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해밀마을 축제인 해밀무지개 축제에서 저희 협동조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시 그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재 세종시에서 학교 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이곳 해밀초등학교를 비롯해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장영실고등학교 등 모두 3곳. 세종교육청은 각각의 학교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운영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시민비상대책위가 문화재 보호 규제로 인해 원도심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권과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원도심 개발과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의 한 부지. 당초 4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인근에 있는 충남도 문화재 자료인 이충무공 사적비의 보존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2차례나 통과하지 못했고 층수를 36층까지 낮춰 다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 자료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내에서 높이 32m, 약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신정비와 연계돼 이충무공 사적비가 있는 온양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설 사업 대부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층수를 낮추는 등 심의를 통과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도심 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도심에 대한 투자 계획이 철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원도심 상권과 공동체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문화재와 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충남도와 아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온양온천 원도심에 대한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원도심 상권과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 원도심 온양온천 살리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창립 총회를 마친 비대위는 원도심 개발 및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은 천안하면 어떤 농산물이 떠오르시나요? 배나 포도, 호두, 오이도 유명하지만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은데요. 지역 농협이 천안 들깨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들깨 재배 면적은 21만 4천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8번째로 넓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밀려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산농협이 천안 들깨 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직산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키운 들깨를 수매하고 있어 판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팔 걱정은 안 하고 이거를 졌죠. 나는 이거 개인이 팔려고 그러면 이거 뭐 양 나오는 걸 다 팔 수도 없고 개인한테 팔려면 수매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사들인 들깨는 3년 전에 준공한 가공 공장에서 들기름으로 재탄생됩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내 이미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들깨에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로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등
들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름만으로는 조금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들기름을 통한 건강 기능식품을 좀 개발을 한 것도 있고 또 개발 중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을 쪽으로 가볼까라고 고민하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들깨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2일 제1회 K푸드 천안 들깨 페스티벌을 엽니다. 들깨와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특히 전국 들깨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들깨의 우수성과 천안 들깨의 인지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까지 사전 예약제를 실시했던 천안 추모공원이 올 추석엔 예약 없이도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절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고객맞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인 명랑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한 차례 전문 운동 강사가 천안시 장애인 희망일터에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온양온천 전통시장, 온양온천역 등 다중이용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월 7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이 날을 앞두고 세종의 한 단체가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 회원 200여 명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실천. 강의가 진행되는 80여 분의 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았다고? 괜찮을까요? 우리 자식은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을 해야 돼요. 탄소도 중립으로 가야 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선 공공기관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개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또 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에 이어 펼쳐진 환경 정화 활동. 회원들이 335조를 짜 세종 호수공원 주차장 일대를 돌며 여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미 녹색 생활 실천에 관한 교육을 받고 봉사에 임하는 터라 뿌듯한 마음은 배가 됩니다. 오늘 녹색 실천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환경 정화를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자전거와 개인 이동장치에 즉시 견인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가칭 불법 주정차 자전거 견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견인의 방식과 견인료 산정 금액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지만 견인료는 37,000원 내외,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을을 맞아 세종 호수공원의 복합문화 휴게 공간인 송담만리 전시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우선 1일부터 8일까지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주관으로
동북아 5개 나라 청소년 그린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고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세종 호수지킴이 서각동호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는 권호석 작가의 나뭇잎 조각 전시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는 서양 화가 김진아 작가의 비긴 어게인 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